리오넬 메시 오늘 역대 프로 통산 1000번째 경기입니다, 여러분. 1000번째. 이 역사적인 경기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기대해 봅니다. 바모스.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아르헨티나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좀 퍼붓는 입장인데. 공격을 퍼부은 건 없긴 하죠. 볼을 점유하고 있다가 맞는 표현이죠. 왜냐면 슈팅 한 번 없는데 공격을 퍼부었다는 건 공격을 퍼붓다는 슈팅을 좀 해야지 나오는 표현 아닌가요? 아직은 슈팅 0대 0입니다. 자, 정정하겠습니다. 네,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가. 또 메시 또 끊겼네. 메시 자, 왜 계속 끊겨? 오늘 메시 좀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폴란드전은 그 페널티킥 놓치고 했어도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 자체가 있었거든요. 오늘 계속 끊기고 있어요. 자, 일단 이제 슬슬 메시한테 그래도 배급이 가고 있는데 예, 3번 연속 끊겼습니다. 자, 좋아요. 우와! 리오넬 메시. 한 번 뚫리니까 바로 나오네요. 리오넬 메시가 자, 이제 개인 프로 통산 1000경기에 지금 맥칼리스터의 패스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 맥칼리스터가 오늘이 그나마 중원에서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그 데파울은 오늘 안 좋고 맥칼리스터가 그래도 좁은 지역으로 패스들이 들어갔는데 지금도 맥칼리스터가 찔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오넬 메시. 역시 리오넬 메시. 1대 0으로 아르헨티나가 앞서갑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메시 같죠? 골! 예! 자, 계속 뛰어가 봅니다. 우와! 훌리안 알바레스! 메투라이언의 실수였어요. 예. 이거는 호주 입장에선 너무 뼈 아픈 실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야, 메투라이언 이런 실수를 하나요? 이거는 우와! 굴절골! 야, 지금 에밀리아노 골키퍼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거 킥 잘못 맞았다고 봤거든요. 저거 저도요. 약간 좀 많이 빗나가게 때렸네가 됐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중거리를 막으려고 등을 갖다 댔는데 이걸 맞고 굴절이 되면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이러면 또 모르게 됩니다. 한 골이면은. 그렇죠. 굉장히 속상한 골 한 골이 나왔고요.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슈팅! 와, 원더골 나올 뻔. 야, 이거 들어갈 뻔했어요. 혼자 메시빙이 됐어. 수비 4명을 제치고 마지막 5명을 제치고 6명을 제치고 슈팅. 메시빙이 했어. 네, 깜짝 놀랐습니다. 베히치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것도 풀백이. 골! 와, 만 18세 선수 골 넣을 뻔했어. 야, 쿠얼 선수가 극장골에 성공하나 싶었어요. 전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와, 이거는 에밀리아노 잘 좁히고 나왔어요. 야, 이거는 여기서 쿠엘이 돌면서 그대로 걸렸거든요. 근데 팔 안쪽으로 막았네요. 잘 좁히고 나왔어요. 와, 이거는 아르헨티나를 살리는. 오늘 경기 한정 18살 쿨. 네가 라우타로보다 낫다. 그렇네요. 지금까지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쿠얼. 자, 이제 카타르 월드컵 16강 두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호주의 경기였는데요. 아르헨티나가 2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서 네덜란드와 만나게 됐습니다. 예? 자, 아르헨티나가 이번 월드컵 시작부터 사우디에게 패하면서 쉽지 않은데 싶었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8강까지는 잘 갔어요. 이번 경기, 호주와의 경기 전반전에는 조금 힘들어 보였는데 그래도 메시 선수가 첫 골을 뽑아내면서 기세가 좀 올랐거든요. 일단 이 경기가 메시 선수한테는 또 뜻깊은 경기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프로에 데뷔한 이래로 대표팀과 클럽을 모두 합쳐서 이번 경기가 1000번째 출전 경기였거든요. 예, 그 1000경기에서 그 메시 선수가 이 경기 이전까지 788골 338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메시 선수가 초반에는 다소 좀 막히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예, 거기다가 이 경기에서 디마리아가 안 나오면서 아르헨티나 공격이 좀 답답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35분경에 맥칼리스터가 찔러준 패스를
이걸 이제 그 오타멘디가 뒤로 내줬고 센터백의 오타멘디가 공격에 가세를 했던 거였죠. 그걸 이제 메시 선수가 수비가 어쨌건 앞에 3명이 있었는데 그 틈바구니를 파고드는 환상적인 슈팅으로 그러면서 이제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 선수는 총 경기 789골, 338도움을 기록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 골로 메시 선수가 마침내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아, 토너먼트 첫 골인가요? 여태까지 토너먼트에서 골이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8경기 동안 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날두를 좀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메시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거였어요.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너무 약하다, 메시가. 근데 무슨 메시가 세계 최고의 선수냐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침내 신고를 하면서 조금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부분은 있고요. 또 이 경기에서 골 넣으면서 아르헨티나 선수 역대 월드컵 최다골 단독 2위로 올라섰어요. 이전까지는 마라도나와 동률이었어요. 마라도나를 8골로 넘어섰군요. 그럼 마라도나를 넘어섰고 현재 1위는 바티스투타 10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골만 더 넣으면 아르헨티나 역대 월드컵 최다골 기록자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앞으로 메시가 그래도 이제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또 추가골이 계속 터질 수도 있고요. 개인 기록은 물론 또 이제 아르헨티나 대표팀 선수로서 갖고 있는 기록 또한 계속 좀 경신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메시 선수가 어쨌건 월드컵에서 9골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 6골이 다 선제골이거든요. 6골이. 이게 그 월드컵 역대 개인 선수가 기록한 선제골 최다 타이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8강이라던가 준결승전에서 또 선제골을 넣는다면은 그러면 이제 단독 1위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다시 경기로 돌아와서요. 메시의 선제골로 이제 앞서간 이제 아르헨티나가 또 이제 57분경에는 알바레스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경기를 이제 쉽게 가져가는 듯 싶었어요. 그러면서 좀 아르헨티나도 이제 선수들 교체를 시키기 시작하면서 뭐 예를 들면 옐로 카드가 있었던 아쿠냐를 빼고 탈리아 피코를 넣고 그러면서 조금 체력 안배를 하는 듯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호주도 당연히 이제 뭐 공격진을 변화를 가져가면서 추격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딘의 슈팅이 엔소 페르난데스 맞고 굴절돼서 골이 나오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골로 인해서 기세가 올라온 호주는 그 이후에 계속 공격을 하려고 올라가다 보니까 뒤쪽에 공간이 많이 났어요. 그 공간을 아르헨티나가 또 공략을 하고 그러면서 아르헨티나와 호주가 서로 공격을 퍼부는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이제 교체로 들어왔던 라우타로 마르티네즈가 그 정말 몇 번의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마치 루카쿠를 연상시켰죠. 팀 동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너 혼자 슬퍼하지 말아달라. 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라우타로가 이전까지도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조별리그 첫 2경기에 선발로 나왔으나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벤치로 밀려나게 된 케이스였는데 그러고도 3차전에도 교체 투입돼가지고 부진했어요. 근데 이 경기는 그거에 정점을 찍었죠. 맞습니다. 19분을 소화를 했는데요. 빅찬 스미스 2회. 그리고 드리블 3회 시도했는데 전부 실패. 그리고 그라운드 볼 경합을 3번 했는데 이 역시도 승률 0%. 그리고 소유권을 잃은 횟수가 19분 뛰고 8회. 소유권을 잃은 게 8회. 좀 처참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그 기대 득점이 0.81골. 그러니까 최소 한 골 넣었어야 되거든요. 메시가 밀어줬어요. 정말 그냥 밥 이렇게 떠서 입 앞까지 갖다 준 거죠. 2번이나 결정적인 슈팅들을 이끌어줬는데 그게 다 빅찬 스미스로 가게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기회 때는 또 줄 수 있었는데 메시가 그냥 본인이 때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짝 넘어갔죠. 메시의 슈팅이. 오히려 앞에 수비가 있었는데도 때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해보는 게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라우타로에게 주는 것보다. 자, 그러면 이제 라우타로가 어쨌든 선발로 나오던 공격 자원이었는데 이렇게 후보로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다양한 공격 자원을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러면 디발라가 아까 좀 비춰지긴 했거든요. 그럼 디발라가 그리고 몸을 푸는 장면이 있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에서 디발라를 투입을 해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투입을 안 시켰거든요. 저는 결과적으로 그거는 조금
잘못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네네. 디발라도 어쨌건 간에 경기 감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부상 때문에 원래 월드컵도 못 올 수도 있다 했는데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경기 때는 한번 나와봤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그렇습니다. 생각은 들긴 합니다. 저도 좀 아쉬운 게 이제 이번 경기는 16강이었고 그리고 네. 상대가 호주, 다른 16강 진출팀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체였기 때문에 이런 팀을 상대로 이번 경기에서 디발라를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스칼로니 감독은 그래도 라우타를 한번 믿어봤던 것 같아요. 네. 좀 그 기복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로 인해서 그 좀 더 폼을 끌어올리고 8강전, 4강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라 하는 의미였던 것 같은데 한 번 그게 안 터지면 또 통했던. 터져줄 수 그렇죠. 있는 선수니까 네. 예,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의 폼은 영사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대로 가다가는 더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 아무래도 선수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큰 무대에서 이러면은 비판도 많이 쏟아질 거고요. 네. 라우타로에 대한. 네.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건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승리하면서 올라가긴 했지만은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실망스러웠어요. 아, 맞아요. 예. 이게 저희가 늘 얘기했지만 아르헨티나가 우승 후보로 뽑혔고 지금도 그렇게 큰 확률은 아니지만 우승 후보로 거론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러니까 배당에서도 3위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르헨티나가. 예. 근데 이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당장 뭐 우승이 아니라 8강이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그러니까 디마리아가 물론 안 나온 점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디마리아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다음 경기 네덜란드를 조금 감안하고서 휴식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벤치에 대기를 시킨 것 같긴 한데요. 자칫 발목 잡힐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그 메투라이언 골키퍼의 실수 덕에 맞아요. 예, 알바레스의 골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 실수 아니었으면 1대1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이제 베이치가 혼자서 4명을 뚫고 가가지고 슈팅을 때렸던 장면도 있었고요. 그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에는요. 호주의 만 18세 공격수 쿠올이 돌아서면서 위협적인 슈팅 때렸는데 그것도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각도 좁히면서 선방을 해주니까 그때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막 안아주고 근데 골키퍼한테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몰렸다는 것 자체가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이제 추가 시간에 들어섰을 때 시간 끌려고 했어요. 플레이를. 시간 끄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로인도 안 던지고 이러면서 던질 의지 자체가 없어 보였고 거의 천천히 뭐 슬로우 모션처럼 걸어갔어요. 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도 공중볼을 잡고 나서 그냥 던져야 되는 건데 넘어졌죠. 누웠죠. 이런 상황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아르헨티나답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강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아르헨티나고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뭐 호주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그래도 호주는 그래도 오늘 경기 나름 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특히 그러니까 뭐 물론 개인 기량의 문제들은 조금 드러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터치 미스하던가 이런 것들은 있긴 했는데 후반 시작과 동시에 올코트 프레싱처럼 진짜 최전방부터 압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듀쿠 최전방 공격수였던 듀쿠도 계속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와 경합하는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뛰다 보니까 골은 행운의 골이었지만은 그런 골도 나올 수 있었고 더 많은 골도 넣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브라질전에 조금 같이 그렇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버즈님이 말씀해주셨던 게 그 승리할 확률이 호주가 아르헨티나를 이기는 것보다 한국이 브라질을 이기는 게 더 높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뭐 베팅업체라던가 이런 데에서 호주의 배당이 더 떨어지게 나와 있거든요. 한국이 더 가능성이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8강 가능성이 13%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막상 또 경기를 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호주도 상당히 잘했고 이길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대한민국도 또 브라질을 만나서 이렇게 경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저희가 봤고요. 하지만 아쉽게 호주는 8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을 하게 됐고 아르헨티나는 이제 8강에서 네덜란드를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덜란드를 만나서 아르헨티나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정리 한 번만 해주시죠. 일단 디마리아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그래도 저는 맥칼리스터는 찔러주는 패스들이 괜찮았다고 보는데 데파울이
딱 한 경기만 좋았거든요. 네. 그 한 경기가 이제 경기가. 3차전만 좋았는데 이게 뭔가 디마리아가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이건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워낙 몰리나, 데파울 그리고 디마리아 이 삼각구도가 맞아요. 정말 잘 맞아 떨어지면서 플레이가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거는 그 경기였거든요. 네. 비록 메시는 그 경기에선 페널티킥을 실축했었지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메시가 골도 넣었고 메시가 한번 메시 특유의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그러고 그렇죠. 나서 한번 웃었잖아요. 맞아요. 메시가 처음으로 그 만족스러운 웃음이 나왔습니다. 약간 그러면서 저는 메시가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많은 부담감을 조금 털어낸 것 같았어요. 네. 마침 지난 경기 페널티킥 실축했던 것도 좀 털어내고 네. 토너먼트 무득점도 털어내고 네. 그랬던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막판에도 그거 라우타로가 넣어줬어야죠. 그 거의 진짜 메시가 엄청 잘 이동은 줬는데.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플레이를 이제는 해내면서 네.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메시의 플레이였습니다. 다만 이제 동료들이 좀 살려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네. 예. 뭐 그러니까 저는 그 16강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동료 선수들의 도움도 특히 3차전은 도움이 있었잖아요. 3차전은 도움이 있었지만은 그 외 경기들은 메시 선수가 거의 독박 축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멕시코전도 메시가 솔직히 끌고 올라가 준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동료 선수들이 더 도와줄 필요성은 있다. 메시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네, 이제 8강전 경기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남은 16강 경기들도 중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